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밀떡에 찾아오셨으니까 오늘도 뭐 하나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나눌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자막 보면 다 알겠구나. 아, 그렇죠. 예, 예. 약을 잘못 팔았네요. 예, 오늘은 근데 뭐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제 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팟캐스트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궁금해해 주셔도 됩니다. 예, 제목이 이미 다 나간 것 같아서. 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무인기예요. 네. 저는 이 무인기 생각해 보면 이제 점점 유인기보다 무인기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울 것이고 뭐 실행도 해 나갈 것이고 시행착오들도 겪을 것인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중고도 무인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무인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북에서 막 날아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무인기를 다른 국가보다 좀 빨리 군용으로 돌린 것은 대한민국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언론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무인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을 원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되고 있다. 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린 이유가 군에서 비닉 사업으로 굉장히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비닉 사업을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있는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또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주제로 삼어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공개가 좀 되더라고요. 특히 중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는 초기하고 달리 상당히 순항을 했어요. 그래서 체계 개발이 2022년도 말에 완료가 됐고요. 공식적으로는 올해 초에 완료됐다고 이제 발표가 됐지요. 그래서 아마 올해 4분기, 그러니까 뭐 10월, 11월 중부터는 실전 배치까지 갈 거고요. 지금은 양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덱스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가장 큰 무인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중고도에서 하는 무인기고, 이게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면 원래 RQ-4 글로벌 호크 있잖아요.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들여오기 전에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게 만든 회사가 대한항공인가요? 방산업체가 합심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개발 자체의 뭐 주는 뭐 AD죠. ADD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업체가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부침이 좀 있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뭐든 그렇지 뭐. 그 글로벌 호크 때문에 그래요. 이 겹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고고도에서 더 넓은 데를 성능 더 좋은 싸 장비라든가 광학 장비들을 장착하고 나르는데 왜 필요하냐. 중고도 왜 필요하냐. 그래서 한동안 중단 이런 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이제 밀어붙여서 이게 왜 필요했느냐. 보조가 일단 될 수가 있고요. 글로벌 호크 4대가 이게 선견지명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가동률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 가동률 떨어지는 걸 충분히 메꾸면서 4대 정도면은 정찰 역할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무인 공격기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야,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린 뭐 하고 있냐? 근데 우리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성능의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려고 감추어뒀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순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눈이 높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바이락타르 같은 경우 초창기에 전쟁에선 좀 활약을 했지만 최근에는 양쪽 대공 장비라든지 전자전 장비가 확충된 이후에는 러시아 쪽에 그 별다른 활약상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정규적인 전쟁, 그 양측이 장비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거기 맞춰야죠. 아까 글로벌 호크 얘기하시면서 비는 부분들 채워준다 라는 개념이라면 그 규모라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상당히 적절하고요. 아주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탐지 장비 중에서 전자전 분야 중에 하나인데 신호 정보를 우리가 탐지하는 시긴트 장비들이죠. 시긴트. 예, 이런 장비들을 사실 글로벌 호크에 장착할 줄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글로벌 호크가 싸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글로벌 호크 도입 팀을 제가 좀 몇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말할 수 있다죠. 그 당시에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는 다 따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고도 무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에 어. 장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때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찰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글로벌 호크가 수행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가 수행하는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식인대 장비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개발하게 될 때 글로벌 호크의 그 플랫폼에다가 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산 장비니까. 물론 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만든 기체에 그렇지. 넣어야지만 더 예. 효율성이 있겠죠. 이제는 모든 무기 체계 플랫폼을 개발하는 참. 데에서의 가장 1순위로 개발하는 목표가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보안이지 뭐 보안. 그리고 아마 질문 받았을 때 그분도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지 민간인이? 이 네. 잡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이 질문까지 나올지는 몰랐겠지. 그죠, 그죠. 예. 네. 바로 그런 사람이 그때 여기, 잡혀가셨으면 예. 밀떡은 없었던 거죠. 아니 뭐 아니지 잡혀갔으면 또 다른 형태의 밀떡이 될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그 한번 잡혀갔다 와야 사실 이야기거리도 더 많아지는 그죠. 거 아닙니까? 갈게요. 잡혀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무인기 사업이 겉으로는 이제 좀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우리 목표 우리는 바이락타르 TV 정도 되는 그 정도급이 아니라 더 상급의 무인기가 필요했고 그 무인기의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작전 행동 반경이랄지 작전 시간이랄지 이런 게 뭐 완전 넘사벽이죠. 지금 공표되는 게 24시간이는데 어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4시간을 훨씬 초월한다고 합니다. 네. 군단급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공군에서 운영을 하는 중고도 무인기고요. 어. 흔히들 오해하시거나 내지는 이제 헷갈려 하시는 거에 군단급 무인기라고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예, 어. 그거는 육군에서 요구를 한 어허. 그런 무인기고 그 무인기도 역시 아덱스에서 전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난 충격인데 네. 다른 거라고. 네. 우리가 봤던 이제 중고도 무인기 지금 네. 얘기 드린 중고도 무인기보다는 기체가 좀 작은 작고 그러나 미군이 운영하는 미 육군이 운영하는 그레이 이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기체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다가 어느 순간 실물 전시를 안 하고 슬쩍 부스에서 전시를 하는 걸 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거를 포함한 그 실물 기체들이 4대를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예.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려 3대가 떨어졌습니다. 어우. 이제 한 대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러니 어떻게 전시를 해? 아무리 무인기라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4개 만들었는데 3개가 빡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좀 암울한 소식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네, 물론입니다. 이건 안 잡혀갑니까? 예, 아유, 안 잡혀갑니다. 아, 그래서 아깝네. 군단 무인기는 상당히 개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그럼 그러면 떨어진 이유나 이런 것들도 나와요? 있습니다. 뭐 엄청난 돌풍이 불어서 그걸 뭐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체 자체의 설계 미스도 있는 것 같아요. 강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악천후를 거를 대비해야죠. 물론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엔진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제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드론 날리려고 이게 서울에는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많으니까 많죠. 네. 저기 인천 청라 쪽으로 갔어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날씨도 좋고. 근데 내가 이제 조립을 하면서 네. 돌아가야 되는 이 프로펠을 거꾸로 달아가지고 아, 위로 가야 될 애가 네. 바로 거꾸로 해가지고 그죠. 아, 앉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아, 끄고 그죠. 갔는데 네. 이게 뭐 군단급 무인기 얘기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예. 나면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어. 무인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고윤주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거냐면 이렇게 연결시켜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 비닉 사업일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단순히 정말 비밀이라서 비닉 사업이 아니라 일정 부분 한 30% 부분은 그런 면이 있어요. 언론이 두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봐. 그러면 엄청 아, 두드려 때리겠지. 야 이거처럼 저 호재가 어디 있어요? 총체적 난국서부터 막 이런 헛소리부터 세금 시작해서. 낭비서부터 네. 근데 우리가 알지만 무인기라는 건 드론을 갖다 조정해 보셔서 알지만 떨어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럼 그 진짜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각종 보험사의 보험 상품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왜? 너무 많이 떨어질 떨어지니까.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예,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 군용이다? 자주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기체까지 아, 돌풍에 떨어졌어요. 네 번째 다. 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인기가 아니라 그냥 무인이네. 예, 합참하고 네. 합참하고 국방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일단 전투 적합 불가. 그러겠죠. 아, 아, 예. 군단급 무인기에 있어서는 당분간 개발 중지 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개발 계획이 스톱된 거면은 군단급 무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없거나 아니면 글로벌로코처럼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당 방산업체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읍소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정도 돌풍이고 그 정도 상황이라면 그 어떤 나라에서 만든 무인기도 떨어졌다. 너무 ROC가 가혹하다. 그리고 사실은 맞는 얘기가 ROC를 보면은 고급에서 상당한 수준의 정찰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ROC 입장에서는 그 정도 기준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어. 군을 또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쵸. 건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할 거면은 이제 뭐 들이대지 다른 말아야지. 대안을, 예. 들이대지 말아야지. 다른 사실은. 대안을 또 봐야 되는데 외산을 도입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런데 음. 외산도 그 정도가 되는 거는 아니 근데 쉽지 저는 그 않다. 생각이 들어요. ROC가 아예 현실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거. 대기권 돌파.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서 달 사진 찍어 원하고 네, 이런 네.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뒷면 이렇게 찍어오고. 네. 근데 그런 요구는 아니었겠죠. 물론 아닙니다. 어. 물론 아니고 채공 시간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정찰 장비들은 뭐 센서 부분인데 이것도 상당히 높긴 합니다. 100km 정찰 범위를 100km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 있죠. 반경 100km. 예, 그렇죠. 이 ROC 기준에 맞는 해외 기종은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레이 이글만 하더라도 공격에 특화된다 하더라도 그레이 이글은 네트워크 기능이 좀 이제 좋은 것 뿐이지 뭐 공격 능력은 헬파이어 4발? 그 정도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ROC 기준이라는 게 높다. 높다. ROC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높다라고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쵸. 현 기술 능력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아예 못 맞출 정도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풍 분다 이런 악천후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발 변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ROC의 입장일 것이고. 전쟁터에서 돌풍이 안 불나는 법은 또 없잖아요. 네. 아 근데 난 이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는 그렇게 실패를 하고서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보류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당분간 좀 이렇게 그래서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것뿐이고 그것을 뭐 사업 전체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거나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관련 대안들은 그 기간 동안을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안들이 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육군이 화력 여단이라고 창설을 하면서 그 화력 여단의 중점이 되는 것이 KT-SSM-2가 사거리가 몇 킬로라고 제가 얘기 드렸나요? 복습. 정 작가님 땡. 그러게요. 네. 제가 문과라 숫자 너무 약해요. 정답은요? 모르는 걸로. 예. 그 230km? 아닙니다. 290km입니다. 그래도 맞췄어. 비슷하게 앞자리 맞췄네. 네, 이 양반이 좀 몇 점 더 드릴게 네. 내가. 아니면 제 체면을 생각해서 일부러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지금 네.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편집을 할 수 있어. 정답은요? 290km. 그럼 우리가 야, 모를 수가 역시. 없지. 아저씨가 또 그렇게 나오는 290km입니다. 이게 290km라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기 290km의 사거리를 가려면 그거에 맞는 정찰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보단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적어도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상당한 정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300km 이상 정도 봐야 이거죠. 되네. 꼭 300km가 아니더라도 네. 더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그죠. 네. 저 생각에는 군단급에서 운용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150km 정도는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소한. 거기에 그런 어떤 니즈가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니즈네. 그렇죠. 이건. 그러다 보니까 군단급 지금 당장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 난항을 겪고 있어.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죠.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중고도 무인기. 그래서 사실은 중고도 무인기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중고도 무인기에서 파생되는 무인 공격기와 함께 이 화력 여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정찰용 군단 무인기로 이걸 좀 활용해 보자. 그러니까 화력 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기.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찰용만 4대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뭐 무인 공격기는 더 많아지겠죠. 늘어나겠네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12대 정도의 군단급 무인기가
화력 예, 여단 화력 여당용 네. 정찰 무인기가 또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죠, 셈법이. 그러네. 예, 그래서 군단에 있는 ROC를 다시 바꿔서 설계를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이건 그레이글보다 좀 더 큰 기체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가고 또 요건 요거대로 갈 수가 있는 아니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아예 판을 새로 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진행되는 시간 동안 또 기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길어요. 일단 업계에서는 한 5년 이상 달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부 정찰하려면 단순히 무슨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이거 택도 없는 얘기고요. 일단 띄워서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시험해야 돼요. 네. 그리고 육군용이기 때문에 육군이 보유한 항공기지에서 떠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육군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운영해야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지는 특징이 뭐예요? 활주로가 짧죠. 짧죠. 지금 있는 중고도 무인기로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엔진 파워를 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활주로를 늘리거나. 활주로는 늘릴 수는 활주로. 없고 예. 네. 육군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땅도 적은데 그죠. 예. 지금도 뭐 만들려고 그러면 아. 난리인데 예.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짧은 활주로에서 빨리 뜰 올라갈 수 수 있는 있게.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어쨌든 군단급 무인기처럼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 번 실패하는 거야 뭐 성공의 어머니긴 하지만 반복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성공을 상정해 두고 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활주로만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도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갖춰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운용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게 듣고 있는데 복잡해지는데 나랑 못하겠다. 우리가 무인기 분야에서 좀 비난을 하는 분들의 의견 중에 몇 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데 무인기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을 갖다가 무조건 개발 완료하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을 항상 밟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엄청 길어요. 지금 이 두 무인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체계 개발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간 게 2010년이거든요. 15년 가까이를 허비한 거예요. 이게 너무 경직돼 있어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청취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왜 우리나라의 무인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밀떡 댓글 네,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께 좀 토론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그 전장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맞습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무인기고 거기에 최고봉에 있는 대형의 무인기체 바로 중고도 무인기와 군단급 무인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뭐 한 방에 탁탁 성공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그렇죠. 있는 일이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걸 좀 딛고 일어섰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면 저는 그건 성공이라고 뭐 보거든요.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중고도 무인기 실전 배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군단급 무인기 앞에 있었던 4기가 떨어졌다는 얘기. 네. 그리고 근데 다행인 게 네. 이게 유인 실험기였으면 큰일 나죠. 네 분의 조종사분이 그럼요. 비상 탈출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낫죠. 그래도 이제 또 나는 왠지 날아간 돈 생각도 들고 뭐 네, 그렇긴 그쵸. 합니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요. 네. 지금의 어떤 환경 속에서 더 베스트인 것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 지금 밀떡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 네. 베스트를 뽑아내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야, 이걸 구독.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구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독하면 돈 드는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무료예요. 무료라는 거 다시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 스마트폰을 봤는데 구독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어. 그럼 난 구독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누르면 구독 중으로 중, 바뀝니다. 예. 큰일 나요. 구독 적혀 있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게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독 안 누르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혼납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